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라 합니다. 이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아니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시점을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할인한다고 한다. 이자를 빼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처음 시작한 현재 가치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환원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죠.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때 면적이 100제곱미터랍니다. 예를 들어 한 층당. 근데 그때 과거에 발생된 임대 수입이 월에 200만 원씩 발생이 됐대요. 그러면 과거에 200만 원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200만 원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다음 비슷한 부동산을 봤더니 역시 200만 원이래요. 그럼 이때 한 달에 임대 수입을 한 층당 200만 원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를 봤더니 얘가 3억에 거래가 됐대요. 예를 들자면 너무 싸죠.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이라면 3억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금액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그 20억, 그 개념을 똑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 추정해서 계산하는 걸 추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죠.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그럼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이 이게 보유기간 중에 임대 수입이었죠. 우리는 임대 수입이 딱 발생이 되면 가, 공, 기를 했죠. 그 다음 조순, 전후, 경, 저, 세 사이에다 빼줬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했던 것. 그 다음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이 있네요. 취득 시에 집 나갔던 지분액이 보유 기간 중엔 한 번에 안 들어오다가 양도하게 되면 한꺼번에 복귀하죠. 얘를 지분 복귀액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 중에 영업소득, 소득이득과 처분 시에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 자본이득 계산했던 거죠. 양도 시에 지분 복귀액 포함하더라. 그 다음 4번 순현가법은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다음에 그때 나온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순 빼서 크기 비교한 것. 그래서 기준이 0이었죠. 빼서 크기 비교한 내용. 내부 수익률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을 구해서 그게 내부에 존재하는 이자율, 내부 수익률이었죠. 내부 수익률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가 아니라 수익률은 수익률과 비교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였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었네요. 그럼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 나눈 건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수익성 지수법은 미래 수입을 똑같이 순현가처럼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 다음에 나온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분수로 크게 비교한 거였어요. 수익성 지수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익이었다. 수입의 현가가 분자. 이거 분모 분자 바꾸는 내용 봤었죠? 그래서 얘는 나누기로 비교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할인자가 들어있으면 현가자가 들어있으면 화폐의 시간같이 고려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은 건데 이 부분에서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자가 붙어있지 않지만 얘들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에서는 순현가 계산하기 위해 수익성 계산하기 위해서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야 되는 거고 사전적으로 필요했고 구하기 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지만 사전적으로 필요 없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준으로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별로, 투자 주체별로 다 달라지니까 결국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투자 주체별로 한다, 안 한다가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5입니다. 그 다음 5번.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을 더하고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구했죠. 실현된 건 절대로 따지지 않아요. 그때 세후 수익률, 종합 환원율,
지분 배당률, 얘의 정체는 지읒지읒 세전 수익률이었죠. 얘들은 다 어림셈법의 수익률법이었죠. 그러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이 아닙니다. 답은 5번이네요. 기억 꼭 해보세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결정 기법이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었죠. 5.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냐 고려하지 않았냐의 차이는 할인했으면 고려한 것, 할인하지 않았으면 고려하지 않은 것,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할인했죠? 고려했습니다. 2번. 단순회수기간법, 회계적인율법.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할인이나 현가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 기법인 거죠. 5. 3번. 투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작으면 우리 투자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기각하죠. 그때 비교의 대상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어림셈법은 할인하지 않았죠? 어림잡아 셈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장점이더라.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어림셈법 중 순소득승수법이 있으면 순소득승수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MM으로. 예전 여자 어르신들 이름 끝자에 자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순자라는 분은 계셨죠? 조자 없었어요. 그래서 조소득승수가 자본회수 기간이다 그러면 X였죠. 순소득승수가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순자는 죄송스럽지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소득승수를 만들어 보면 세모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이잖아요. 그럼 짝대기자 세모, 순영업소득분의 투자액인데 조순 총리니까 총투자액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금액을 만약에 총투자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순영업소득이 유효조소득에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뺀 순수하게 손에 쥐게 되는 순영업소득이 1억이라면 10년 지나면 투한 자본 총투자액이 다 회수되잖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총투자액의 회수기간이지 지분투자액의 회수기간 아닙니다. 꼭 주의해 두세요. 기억하시는 방법, 순자, 수는 총투자액과 연결되더라.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얘 역수는 종합자본환원율이래요. 종합환원율. 그러면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 되겠네요. 순영업소득이 아직 남의 돈의 수익을 빼기 전이니까 얘가 정체가 실은 총수익이죠. 그래서 10억 투자해서 총수익이 1억이니까 수익률은 환원되는 비율은 얼마다? 10%다. 10분의 1. 10의 역수는 10분의 1이죠.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해마다 10%씩 환원돼서 들어오면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전액이 다 회수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림셈법 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에 순자니까 승수값이 클수록 순자, 자본회수 기간이 긴 거죠. 그래서 순소득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므로 짧을수록 좋으니까 순소득승수의 수치도 낮을수록 좋은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보다 수년제 가치법이 투자 준거로 선호된다. 우리 예쁜 놈 이미 정해놨죠? 수년제 가치법, 수년가법은 예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수년가법에서 재투자 시 요구수익률 할인하는 건 합리적이었다. 가액이니까 더하기가 되는 건 합리적이었다. 효율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죠. 기억 꼭 해보세요. 그 다음 하나의 투자 안에서 보유기간이 만약에 3년이라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각각의 위험의 발생 정도가 다를 것이고 요구수익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 복수의 요구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죠. 그래서 수년가법에서 무언가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장점이었다. 그래서 단일 투자 하나를 놓고 채택 기각 여부를 따지면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럼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간다. 뭐로 간다? 네, 수년가법으로 가는 거죠.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수년제 가치법이 투자 준거로 더 선호된다 그랬으니까 5네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랍니다. 기억. 내부수익률법, 수년제 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연금 흐름기법에 해당한다. 정확히 맞죠?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니은.
수년제 가치가, 그래서 지금 기억이 온데 기억이 없는 걸 지워봤더니 4번만 기억이 없네요. 그 다음 니은, 수년제 가치가 0이라면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일 투자안의 경우엔 나눔값, 수익성 지수는 당연히 1과 같겠죠. 그래서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가 같으면 뺀 것 순위원가는 0과 같고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1과 같다. 같다. 기억나시죠?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5. 그래서 니은도 5입니다. 그럼 니은이 없는 3번을 지우죠. 디귿.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그랬어요. 내부 수익률로 사용하지만 재투자율을 수년제 가치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래서 X네요. 디귿이 들어있는 걸 지워봤더니 2번 똑같이 지워지네요. 그다음 리을.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을 설정해놨어요. 4%면 4%. 그때 해당 투자의 회계적 이익률을 따져봤더니 얘가 5%랍니다. 그럼 목표치보다 크잖아요? 그럼 투자를 해요. 그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가장 높은 애를 선택하겠네요. 네. 그래서 5. 리을이 5인 순간 리을이 없는 걸 지우겠죠. 그래서 1번이 또 지워지네요. 그 다음 미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을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죠. 실현 수익률이란 실현된 수익률이에요. 그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실현된 것이란 있을까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MM으로. 실현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우리에게 실현이에요. 무조건 X예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자론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미음이 틀렸네요. 그럼 미음이 또 들어있는 5번을 지워버리면 답은 2번이 되는데 만약에 실현이라는 것만 알았다면 미음이 들어있는 2, 4, 5가 한꺼번에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문제를 푸시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푸실 수 있겠죠? 꼭 기억하세요. 실현은 실현입니다. 수년가법은 예쁜 놈이었다는 것.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기억 꼭 해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